자, 오늘은 아침에 내가 긴급하게 파일을 2개 올렸어요. 통계의 마지막 부분인데 원래 확률을 하려고 했었는데 확률을 많이 해서 나중에 한 20문제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연속 확률 분포, 변수와 정규 분포라는 걸 올렸거든요. 그리고 뒤에 또 통계적 추정이라는 걸 내가 올렸어요.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통계가 대학별로 출제 범위가 아니라는 대학도 있고 출제 범위가 되는 대학도 있고 들어가는 대학도 있고 안 들어가는 대학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쭉 추세를 보면 내 생각에 이쪽 부분이 출제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들 보면 잘 봐. 2025년도 전국 대학 입시 문제 풀이집이에요. 전국에 50개 대학이 있는데 2025년도에는 통계 부분이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2024년도에도 통계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2026년도 제일 뒤에를 보면 통계에서 정규 문법부터 해가지고 이항 문법까지가 몇 문제가 나왔냐면 10문제가 넘게 나왔어요. 통계적 추정에서 14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본 문무성에서 각 고등학교에 확률과 통계 부분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대학에서 되도록이면 확률, 통계 부분에, 특히 통계 부분의 출제 비중을 높여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추세는 올해는 한 20개 대학 이상에서 올라갈 것이다. 자,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있었냐면 3년 전, 2년 전인가 원래 약대, 치대, 수의대에서는 심화 미적을 내면 안 되는데 심화 미적이 나왔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대학에 항의를 해라. 대학에서 나온 답변은 모든 수험생이 똑같다. 그대로 하겠다. 결국은 입시라는 거는 어떠한 돌발 사항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러한 예측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돌발 사항을 대처하는 게 입시예요. 입시. 선생님이 한 20년 이상 입시를 하면서 그러한 돌발 사항들이 국내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딱 2시간 내지 2시간 반만 투자하면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통계를 해야 되겠다. 보세요. 선생님 증거를 얘기하죠. 2024, 2025년 책 올려줬죠. 뒤에 보세요.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 부분은 하나도 없어. 올해 개이어부터 해가지고 도쿄 약과대학부터 해가지고 1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대학에서도 문무성의 권고사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올 것이다. 혹시 확률까지 통계 안 들어가는데요? 나올 수 있어요. 얘기했잖아. 2년 전이었어요. 수의대인가 약대인가 어디에서 심화 미적이 나왔다니까. 출제자들은 사전에 미리 잘 검토하고 막 해야 되는데 출제위원이 바뀌었다든가 잘 몰라요. 어차피 똑같은 적분인데 어차피 똑같은 확률이고 통계도 확률의 연상인데 연장성장에 있는 건데 뭐가 나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가지고 안 하고 불안한 거 하고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어쩔 수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시장에 갔는데 통계 안 나온다 그랬는데 연상확률 분포하고 있죠, 안 나온다 그랬는데 떴다. 누굴 욕하겠어요? 그 죄는 다 내가 뒤집어 씌워야 돼. 그런 위험을 없애기가 아니고 선생님이 그동안 해본 경험 속에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우면 무조건 해라. 그게 나의 철칙. 자, 그래서 연속 확률 왜냐하면 개이어 같은 경우는 올해 뭐가 나왔어요? 약대에서
여러분은 개요 약들 안 보겠지만 가설과 검정이 나왔어요. 개요에서 실온탄을 터뜨린 거야. 우리 여기까지 내겠다. 다른 대학들도요. 내가 얘기했죠. 다른 대학의 기출문제를 다 검토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출제위원회 구성이 되면 경쟁이 되는 한 10개 대학의 입시 문제가 쫙 자료로 제출이 됩니다. 그럼 교수들이 그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하고 이렇게 냈었구나. 이 정도 수준이었구나. 이쪽도 똑같은 유형 이렇게 내면 안 되겠구나. 다 검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대학들의 랭킹 5위에서 10위, 적어도 10위 안에 다 들어요. 약대로 치면. 나머지 대학들의 기출문제 다 검토합니다. 냈네? 오케이. 벌써 딱 권고가 나오자마자 한 문제도 안 내던 상황에서 12대학이 문제를 냈어요.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연소확률 정규분포 내가 언제 했었니? 기억나요? 정규분포 했었어 안 했었어? 했잖아요. 최근에 했나? 한 달? 한 달? 수인이 와서 들었죠. 정규분포. M으로 하는 거하고 시그마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강의의 속도와 수준이 달랐으니까. 수인이 그때 한 번 들었지. 네가 제일 나중에 갔으니까. 정규분포에서 시그마하고 M 들어가는 거 했었죠. 그지?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정리를 3시간 안에 2단원을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이제 강의가 돼야 되냐? 그럼 마음 편하게 가세요. 항상 입시에서는요. 여기 나올까 말까. 에이, 제격 불안합니다. 근데 그런 게 나와. 이상해. 자, 그래서 오늘 정규분포부터 선생님이 간단하게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출제될 만한 것들만 일단 공부하겠습니다. 자, 연소확률 분포, 정규분포로 이제 가는데 확률 분포는 안 하겠어요. 확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니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정규분포라는 거는 이렇게 연소확률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확률 밀도함수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정규분포. 오케이?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정규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약자를 써서 N이라고 씁니다. N. 그리고 여기에 M하고 시그마. 얘 지금 이렇게 나타내죠. M이 뭘까요? 평균. 시그마가 제곱이 뭐예요? 분산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소확률 정규분포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모양이 이렇게 뭐가 돼요? 종 모양이 됐을 때 가장 어떻다? 이상적인 분포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운데 오는 요놈이 뭐가 돼요? 그러면 얘는 맞죠? 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 x축이 변량이고 여기 있는 것도 확률이잖아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왜? 변량이 연속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변량이 연속이 모든 변량의 확률이 존재하니까 얘가 확률을 나타내는데 밀도 여기에 많이 묻혀 있고 이쪽으로 적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여기도 똑같이 이와 같이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뾰족할 수도 있고 이렇게 펑퍼짐하게 될 수도 있고 둘 다 정규분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많이 해서 알겠지만 모양이 다르면 어떠한 뭐가 있어야 돼?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분포가 되면 모양이 이렇든 간에 정규분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얘는 어떻게 나타낸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M, M의 ZM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Z의 M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Z는 실수예요, 실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Z가 1이면 자, 이렇게 1이면 이렇게 갔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마찬가지. 그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m이었을 때, 자 z가 1이면 뭐가 될까? 여기가 m 시그마, m이 아니고 z 시그마 이렇게 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m 플러스 시그마. 이것도 나왔어. 이것도 나오고 그렇게 표준 정기분포로 바꿔 z 구하는 걸로 할 건데, 여기서는 한 5문제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돼. 이게 무슨 뜻이니?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여기를 이렇게 하죠. m의 정규분포 말고 z의 시그마 이렇게 나타냅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 여기 있는 요만큼 여기 이렇게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을 때 별량의 몇 퍼센트다? 그렇죠. 거기 여러분들 이제 표를 보면 지금 표를 몇 곡선 안 해놨는데 우리 입시를 치르다 보면 제일 뒷페이지에 어디냐? 모르겠어. 이게 지금 하도 많이 와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책 뒤에 보면 항상 이렇게 보고 있어. 종교분포표가 시험에서 이 표가 딱 제일 뒤에 딱 카피가 되잖아. 이 표를 보고 읽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평균으로부터 시그마만큼 떨어졌을 때 얼마냐면 0.3433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균으로부터 1배의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을 때 별량의 몇 퍼센트? 34.33%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얘가 모양이 이렇든 간에 뭐가 돼? 정규 분포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만약에 Z가 1.5면 이렇게 가서 여기가 M이야. M이고 여기가 1.5의 시그마만큼 M 플러스 1.5의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 안에는 별량의 0.4332 즉 별량의 43.32%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별량의 분포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겠나요? 자,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알겠나요? 규정은 뭐냐면 m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집니다. 나중에 얘가 0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시그마만 남는데 그걸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죠. 그 두 개의 달을 읽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논다요. n이 이렇게 있고 m에 시그마의 제곱이다. 얘가 뭐라고요? 얘는 무조건 n이 붙어 있으니까 정규 분포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여태까지는 확률을 구했지만 지금부터는 뭐다? 표를 보고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n을 70에 5에 얘는 뭘까요? 평균이 얼마야? 얘가 평균이에요. 평균. 얘가 m 얘가 시그마가 5란 얘기죠. 이렇게 표를 주고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P의 X가 70에서 80 P의 X가 65에서 70
80 뭐 이런 식으로 표를 읽어요. 그리고 P에 X가 75점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자, 평균이 얼마? 70. 그리고 표준 편차가 얼마냐? 5란 얘기야. 얘를 이렇게 놓고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얼마니? 70. 70. 그리고 평균이 70이야. 여기를 80이라고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놓냐면 얘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P 70이 M이죠. M 플러스 M에서 X가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놓는 거죠. 왜냐하면 자 마지막 정리니까 잘 보세요. 올해는 20문제 이상 50개 낼 거라고 했어. 얘가 70 곱하기 2, 5 이렇게 2 시그마. 즉 여기에 m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2 시그마만큼 크다. 되겠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있으면 이제 나중에 표를 볼 줄 알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가면 이 표에서 m으로 표현이 돼서 얘를 넣는 거예요. 얘. 표를 보면 띄워봐도 될 것 같아. 2025년도 책 뒤에 보면 여기 있어요. 2025년 입시 정의 책에 보면 이게 있어요. 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U라고 돼 있어요. 이게 시그마예요. 보면 여기에 0.1, 뭐 1.0, 그다음에 2.0 이렇게 써 있고 이쪽에 0.00, 0.01, 0.0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러분들 표에 U라고 나와 있는 게 시그마를 얘기해요. Z. U가 아니라 Z.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얼마니? 2죠, 2. 그러면 2.00 여기를 읽어서 확률을 찾아내는 거죠. 이것도 출제가 됐었어요. 3년 전에. 3년에 4년 전인가? 이것도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얘가 얼마가 적혀 있냐면 0.4772라고 있어요. 얘는 답이 확률이 0.4771 이렇게. 자, 이렇게 문제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단집 검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되니? 1이 돼야 되죠. 1. 그래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0. 얼마가 돼요? 5가 되는 거예요. 0.5. 그리고 이쪽이 0.5가 돼요.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 한쪽만 표로 이렇게 계산을 해놓습니다. 되겠니? 응? 그래서 얘는 답이 이 안에 2.00을 인거예요. 얘는 답이 0.477이다. 자, 65에서 80을 한번 해볼게요. 쟤는 어떻게 나타나요? 요걸 일단 풀게요. 자,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P에 70-65에 M이 되고 70이 아니고 M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 뭐가 되냐면 X가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니? 그림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M이네.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M 마이너스 10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요만큼을 읽어내요. 그럼 봐라. 이 시그마니까 여기에는 요것만 나타내는 거니까 0.0은 얼마가 돼요? 4772가.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놈은 뭐하고 똑같겠니? 대칭이니까 여기 오는 요렇게 돼서 M 플러스 시그마하고 같은 거.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만 요걸로 읽거나 우리는 요쪽 표만 줄 테니까 대칭이니까. 되겠니?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낼게요. 여기 별표를 하고 얘하고 얘는 같기 때문에 얘를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읽어라.
0점 얼마야? 1.02 3413 플러스 얼마? 0.477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했어. 자, 5가지 정도를 알아둬야 제3수로 바뀌어가지고 포인트가 돼서 자, 뭐 사실 의대나 동료 이과대라든가 개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지만 출제되는 수준까지만 한번 예를 해볼게요. P에 X가 얼마가 돼요? 요거 아까 얼마라고 했지? N이 70의 5의 제곱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N 플러스 1이 시그마보다 크다. 이 5가지 안에 모든 표를 읽는 태클이 다 들어있죠. 이렇게 있으면 M이고, 오케이? 여기 얼마가 와요? 그렇지. M 플러스 시그마가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크다. 얘를 읽어라. 되겠니?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렇지. 우리는 항상 이 표는 어디부터 크다가 아니고 항상 모든 표는 0에서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는 여기가 0.5니까 얘는 이렇게 나와요. 0.5 마이너스 P에 X가 0에서 얘를 빼야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 0.5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가 얼마야? 1이죠. 1. 이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죠. 여기가 0. 얼마가 돼요? 3. 4, 1, 3이 돼요. 4, 1, 3이 돼서 여기서 0.34, 1, 3을 빼야 돼. 되겠네? 자, 2개 더 남았어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P X가 75에서 80이라고 합시다. 얘를 일단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P에 M 마이너스 시그마 X가 돼서 뭐가 되냐면 M 플러스 2 시그마. 이거 잘못. 그러니까 M 플러스 얼마가 돼요? 이렇게 하죠. 70은 여기는 요 M에다가 시그마가 5가 되니까 이 항을 더한 거죠. 그 얘는 어떻게 가니? 이렇게 가서 여기가 M,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 여기가 M 플러스 2 시그마기 때문에 요만큼을 항상 모든 표는 어떻게 나온다? 그렇지. 0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에서 요만큼을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2배가 돼. 이 시그마 0.4772에서 0.3413을 모아. 항상 모든 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에서 요만큼을 뭐하는 뺀다. 이렇게. 자, 하나만 더 하고 표준 정규분포표를 하고 출제가 어디까지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제 제3그룹 바꿔야 되는데 P X가 작다라고 또 나옵니다. 65보다 얘는 이렇게 얘는 P X가 M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70에서 5를 빼야죠. 얘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M 마이너스 시그마 작다니까 여기를 읽어봐. 하지만 우리는 항상
대부분의 여기 있는 주어지는 표는 이렇게 해서 요 부분만 나타내니까 얘는 얘하고 같죠? m 플러스 시그마. 대칭성을 우리가 이용합니다. 얘는 뭐가 되냐면 P의 X가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크거나 이렇게 됩니다. 얘는 뭐가 되냐면 결국은 0.5에서 요거 1이죠. 앞에 개수가 볼 때 0.3413 이 다섯 가지 가지고 다 푸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가끔가다 교수들이 고약한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자, 얘는 P의 X가 75보다 작다라고. 요 아래에서 다 나옵니다. 그 외에는 나올 수 있는 경우. 얘는 다시 씁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P X가 M 플러스 시그마야. 크다가 아니고 작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야. 작다니까 이쪽을 다 해. 오케이? 되겠니? 이해가니? 그러면 얘는 다시 얘기하면 0.5 플러스 P의 X가 M에서 M 플러스 시그마로 일거라.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 0.5는 밑에 쪽이니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 얘는 얼마냐면 0.5 플러스 0.3 얼마였니? 1.34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그냥 복사해서 줘요. 복사해서. 있어요. 이렇게 됐니? 자, 얘는 정규 분포야. 여기를 잘 보세요. 요 m이 0으로 바뀌어가지고 jet상수를 구하는 건데 걔가 나올 확률이 처음에 기본을 잘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요번에는 정규 분포가 아니라 이렇게 갑시다.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앞에 표준이라는 말이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도 표현은 똑같아요. 얘는 M에 시그마의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겠다. 그러면 얘는 자 이것만 바꾸면 돼요. 이것만 이렇게 있으면 표준 정규 분포는 뭐냐면 우리는 조금 전에 어떻게 그렸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M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M 플러스 Z의 시그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Z의 시그마라고 해서 Z가 0일 때 1일 때 1일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얘는 정규 분포. 원래 정규 분포로 내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도 한번 어떤 대학에서 얘기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m을 0으로 바꿔요. 0으로 바꿔주면 이게 표준 정규.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오는 게 어떻게 바뀌냐면 z 값만 구해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1, 2, 3, 4가 줘봤지. z를 어떻게 구하느냐? x-m의 시그마 이렇게 구해요. 자 그러면 얘하고 조금 전에 했던 거를 비교해서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어려운 거 없어. n의 70에 5의 제곱이라고. 알겠니? 그러면 얘는 요것도 의미하고 요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똑같이 P의 X가 70에서 80을 구해요. 얘는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정규 분포에 의해서 P의 X가 M에서 M 플러스 2 시그마로 해서 하는 건 우리가 이미 배웠죠.
배웠죠. 오케이? 되겠니? 얘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m이 요게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하는 게 정규 분포예요. 저렇게 구하라는 문제도 오래전이지만 통계가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던 대학에서는 이걸 냈더라. 그럼 여기 봐. 얘는 정규 분포로 푼 거예요. 정규 분포. 자, 얘가 나올 확률은 10%. 얘가 나올 확률이 90%. 10%의 확률도 우리는 잡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쓰면 어떻게 하느냐? P에 얘가 Z로 이렇게 바뀌는데 요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딱 두세 번 풀어보면 되는 거. 있는 그대로 여기 봐. 시그마 5 평균이 얼마니? 72얘기야. 여기에 있는 시그마가 내려오고 m이 내려오고 아무것도 없어. 자, 그리고 얘가 뭐야? 얘가 x잖아. x가 우리가 70 얘가 얼마니? 얘는 P의 Z가 0에서부터 얼마가 돼요? 2%가 돼. 요 값이 얘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0이고 여기 얼마? 2 같은 이걸로 나올 수도 있고 요걸로 나올 수도 있고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확률은 10%, 이렇게 나오는 확률이 90%. 10개 대학 중에 9개는 낸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아까와 똑같아. 0.4772를 일부러 표현했습니다. 이따가 또 더 자세하게 표를 읽는 방법의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아까 했던 거. 자, P의 X가 75에서 80이다. 얘를 어떻게 풀까요? 이걸로 풀면 어떻게 되니? 얘는 P의 X가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얼마니? 2 시그마. 근데 얘로 풀면 어떻게 되니? 얘가 0이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이 앞에 있는 개수만 남는 거예요. 1에서 2 편하잖아. M을 안 써도 되고 시그마를 안 써도 되고 그냥 여기 있는 숫자만 구하면 돼. 얘가 이렇게 푸는 거. 자, 얘를 이렇게 푸는 거. 얘는 P에 어려운 게 없어요. 처음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요거 해가지고 한 2시간 투자해서 하고 가면 나와라. 마음이 바뀌죠. 야, 이거 나와라. 그쵸?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되니? 70. 야, 70은 위에다 써. 근데 그대로 위치로 여기가 5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자, 전략 어디 갔어? 70 x가 70 여기가 얼마? 80 p z가 1에서부터 얼마? 2. 오케이. 요 앞에 있는 요 숫자하고 요 숫자는 똑같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읽으면 되죠. 이렇게 있으면 0. 여기가 얼마니? 1. 얼마? 얘는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식으로 쓴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간다. P의 Z가 0에서부터 2까지 해서 빼기를 P의 Z가 0에서 1까지를 뺀다죠. 오케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0.5. 그리고 항상 0에서부터 어디까지냐고 나오니까 0에서부터 2까지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빼는 거예요. 얘는 0.472에서 0.3413을 뺀다. 이게 가니? 다 같은 거야.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출제가 예상이 되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이어 동영이과는 의대가 아니면 그 수준을 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P의 X가 마이너스 65보다, 플러스 65보다 작다. 자, 어떠한 형태로 나올지 모르지만, 모르니까 두 개 다 풀게요. 얘는 P의 X가 n-뭐 시그마보다 작다. 70 마이너스. 아까 했던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되고 m 마이너스 시그마보다 작으면 되겠네. 그리고 얘는 뭐가 되냐면 P의 Z가 65 마이너스 70에 70 이렇게 됩니다. P의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갑니다. 자, 7점짜리로 이 정도도 뜰 수 있다.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오케이. 마이너스 1의 이쪽에는 얘를 구하는 거야. 근데 모든 편은 어떻게 나와 있니? 대칭이니까 1로 나와서 요만큼을 구하고 얘는 P가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서 이만큼 전체에다가 0.5니까 0.5에서 빼기를 P의 Z가 0에서부터 얼마니? 1이다. 그러면 0.5 마이너스 0.3442가 되겠네. 이해가니? 이게 돼요? 얘를 일단 정리하세요. 5분 시간 많아. 어제 핵심만 딱딱딱 2시간 안에 끝내. 추정이 있구나. 추정. 상훈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네, 기출문제를 풀었는데요. 통계적 추측이 나왔었어요. 오케이? 모집단의 평균으로부터 표본의 평균으로부터 모집단을 추론하는 문제가 기출문제에 있던데요. 오래 전 거지만 이게 더 강하게 나온다. 이 다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 와서 수업을 들어라. 안 왔네. 돌아버리네. 그쵸? 오케이. 걔 때문에 확신도 있었지만 뭐 상원이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치대야, 치대. 약대하고 치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필수 예제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1페이지를 넘어가고, 자, 이제 2페이지 한번 봅시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 필수 예제 2번하고 필수 예제 3번, 그리고 실내도 그 정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2페이지, 이 필수 예제 2번을 보세요. 필수 예제 2번을 보고 이렇게 봅시다. 정규 분포가 되는데 그래서 한 2항 분포까지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거기까지. 필수에서 6번의 출제가 예상이 되는 건데 5보다 자, 오케이. 한 4-5문제는 그래서 풀어야지. 너무 딱 풀면 뭐하니까. 자, 그러면 필수에서 2번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제발 나오지 마라. 반대로 떠라. 왜? 일본 애들인데요. 이쪽은 좀 어려워해요. 자, 공부를 안 해.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봅시다. 일직선을 따라 필수예제 2번이 아니라 필수예제 뭐야? 왜 헷갈려? 필수예제 3번 포인트가 어디냐면 막 섞여 있구나. 통계적 추정이고 1페이지가 어디 갔냐?
정규분포 2페이지에 보면 자 보기가 있죠. 얘는 선생님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그대로 풀면 돼요. 보기 1번, 보기 2번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3페이지로 가서 필수에서 3번이에요. 2페이지에 보기 문제 1, 2번을 꼭 푸세요. 그 정도 수준도 출제가 될 수가 있다. 작은 7점대.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3번으로 필수에서 3번을 필수에서 3번을 보면 어제 올렸던 겁니다. 일직선선을 따라서 포격을 할 때 이프의 평균 탄착거리는 120m고 표준 편차는 40m. 정규분포에 따라 걔는 이거야 이렇게. 얘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 1200에 표준 편차가 얼마니? 40에 이렇게 써야 돼요. 딱 그걸 보고 밑줄 긋고 n은 1200에 40이죠. 자,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균 탄착 거리를 넘어서 60m에서 뭐가 된 80m니까 얘가 P에 구하라는 게 X가 1260에서 1280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쵸?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균을 넘어 평균이 1200이니까 60에서 80m니까 평균을 넘어 1260에서 1280 요거를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다 할 수 있어요. 정규 분포로도 할 수가 있고 표준 정규 분포로도 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할게요. P의 얘는 M 플러스 자 요거는 40의 몇 퍼센트니 몇 배니 몇 배? 시그마가 40 그러면 1.5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 X가 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입시는 모든 확률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얘는 M 플러스 2 시그마죠. 오케이? 그렇잖아요. 시그마의 2배 1.5 자 얘는 P의 Z가 이렇게 여기가 얼마니? 평균이 얼마니? 40 여기가 얼마? 41 그리고 마이너스 1200 평균 마이너스 1200 그리고 여기에 1200 X니까 1280 얘는 P에 Z가 얼마야? 1.5에서 2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런 거 아니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제로 그렇지? 그리고 얼마니? 여기가 1.5에서 2 아까 선생님이 했던 6가지 중에 들어갔죠. P의 Z가 0에서 2 빼기로 P의 Z가 0에서 얼마니? 1.5 되겠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표를 보고 1.5, 2.0, 0.4, 772 1.5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1.5가 되고 0.00 1.5 공이라는 거야. 요 뒤에 여기만 나타내는 거예요. 0.00이고 여기 와서 붙는 요 숫자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1.5가 얼마야? 0.4 1.0 4772 그다음에 0.4 332 얘는 0.4 332가 되겠네. 4번에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해줘야 우리가 정규 분포에 오늘 올린 거예요. 분포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4번으로 갑니다. 4번을 보세요. 4번을 보면 여기 별표 이거 딱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 거기에 2번처럼 나오는 게 좀 높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읽어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예상되는 점수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얘는 읽을 수 있어요. n에 70에 12의 제곱이면 m이 얼마니? 시그마가 얼마야? 12란 정규 분포에 따른다. 자, 성적이 50점인 학생은 밑에 가슴 아프네. 성적이 50점인 학생은 밑에서부터니까 이런 뜻이야. 이런 개념으로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0이야 정규가. 얘들아 밑에 항상 이렇게 돼 있다. 얘는 여기서 낮은 점수 높은 점수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낮은 점수에서 이렇게 쭉 오다가 어디에선가 멈추겠죠. 그 요 안에 50점 뭐가 되니? 이하가 온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쪽은 P에 X가 50점보다 낮은 것의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렇게 합니다. 50점 이하는 몇 퍼센트에 들어가는 거지? 물론 요즘은 이제 기계가 다 해주지만, 그치? 소프트웨어. 그렇잖아요. 50점 이하는 밑으로 내려가요. 그 얘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Z로 할게요. Z. 얼마나? 심리, 시그마. Z는 시그마에 X마에 이것만 외우면 되는데, 표에 다 나와 있는 12 마이너스 70 50이래 50 50이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자 얘를 계산해야지. Z가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겠죠? 그치? 얘 계산하면 얼마니? 난 못하겠어. 주나요? 소수점이야. 소수점. 마이너스 3분의 1 필요 없어. 죽어. 소수점.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는 이것도 3분의 4지. 마이너스 3분의 21이죠. 40. 마이너스 3분의 40. 소수점으로 얼마야? 마이너스 20을 10으로 나눠봐. 그럼 얼마야? 몇 주짜리 거죠? 두째짜리. 셋째짜리에서 반원이죠. 마이너스 1.6. 오케이. 자, 마이너스 1.67. 그 얘는 어떻게 하나? P의 Z가 1.67보다 크거나 이렇게 하라. 플러스 쪽을 써. 그 얘는 또 얼마가 되냐면 0.5 마이너스 P의 Z가 0에서부터 얼마인지 이렇게 0에서 1. 얼마 이렇게 읽으면 왜? 마이너스 1.67은 이쪽에 1.67에 이쪽에 1.67에 이쪽하고 그러면 얘는 자 표에서 어떻게 읽느냐 얘는 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1.6을 읽어야 돼요. 1.6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서 0.07 이렇게 읽는 거야. 자 여기 있는 게 소수점 몇 째짜리? 둘째짜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야 얘하고 얘가 만나서
1.6 소수점 둘째짜리가 7이니까 1.67 1.67을 내가 읽어줄게요. 1.67은 0.4525 0.4525 얘는 0.5 마이너스 0. 자, 두 번째 문제가 포인트예요. 얘가 1차 관문. 이렇게 읽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점수를 예측을 해도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자, 300명 중에서 60등 안에 들려면 몇 점 이상을 받아? 얘가 우리가 통계를 하는 의미죠. 주어진 문제를 분석을 해서 뭐 하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20등 안에 20% 안에 들어가려면 몇 등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뭐가 되냐면 300명 중 몇 등이라고 그랬니? 60. 300명 중 300명 중 60등이라고 그랬어요. 300명 중 60. 얘는 몇 퍼센트에 들어가는 거니? 20%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이러한 통계는 전부 다 이렇게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까지. 그러면 이 20%라는 거는 높은 점수부터 내려오면서 20% 걸쳐야 되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쭉 오다 어디에인가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가 20, 0.2가 돼요. 이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냐면 Z는 뭐였니? X 안에 시그마 되겠니?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시그마는 정해져 있어. 12 마이너스 얼마니? 72 이렇게 되겠니? 그리고 여기 뭐가 돼? X가 와요. 이 안에 들어가려면 몇 점을 맞아야 되느냐? 얘가 타겟이야. 얘가 타겟이. 이해가니?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 얘가 타겟이래. 요것만 구하면 되잖아. Z만. 다시 얘기하면 Z 이렇게 가는 역으로 읽는 것까지가 완성이지. 즉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전체가 0.5 여기가 20% 0.2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든 0. 얼마 3이 되는 Z 0.3이 되는 Z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해가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이 표에서 이게 주어진 표에서 거꾸로 읽어요. 거꾸로 읽는 것까지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Z값을 구하는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Z인데 이 책에서는 얘를 U라고 표현하거든요. 요거는 지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어. Z여야 되는데 U네. Z를 U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0.3 확률이 0.3 여기 이 안에서 0.3을 찾아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해서 요놈하고 요놈을 읽어야 돼요. 거꾸로 읽어야 되겠네? 거꾸로 읽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확률 분포표가 우리가 원하는 0.3이 딱 없어요. 0.3이 없으면 뭐냐?
0.3에 가장 가까운 값을 모았다. 선택한다. 그래서 그 표를 보다 보면 0.3에 제일 가까운 게 얼마냐면 0. 얼마를 찾아야 되나? 2,995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0.2967이 있고 이 옆에 뭐가 있냐면 0.3023이 이렇게 있어. 딱 0.3이 없다. 얘들아, 내가 얘를 요 밑에 쓴 이유는 얘 중에서 어느 게 0.3에 제일 가깝니? 얘지. 이 값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 왜 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차이가 났고 얘도 소수점 셋째 차이가 났지만 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0.0005밖에 차이가 없어. 얘하고 얘가 만나는 점을 찾아. 얘가 만나는 점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얼마가 돼? 0.84가 돼. 0.8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0.04라고 얘를 읽어요. 그래야 0.8 곱하기 4. 되겠니? 되겠습니까? 얘는 0.8이야. 그러면 이제 값은 나왔어. x는 70 플러스 12 곱하기 0.8. 요만큼 점수가 올라요. 약 9.6점 정도가 올라야 평균보다 높으면 20% 안에 들어간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1교시. 그리고 확률 밀도함수 얘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1교시에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나올 확률이 있는 게 확률 밀도함수에서 적분을 이용해서 통계를 구하는 게 있어요. 자, 걔가 또 나올 확률. 1교시는 여기까지.